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지난해 농가 살림이 2017년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쌀을 비롯한 농축산물의 수취 가격 오름세보다 농사와 일상생활을 위한 지출금이 더 많이 늘면서 결과적으로는 농가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겁니다. 네, 더욱 큰 문제는 올해 전망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농가 판매 및 구입 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교역 조건 지수는 105.8로 2017년에 비해 0.7% 하락했습니다. 농가 교역 조건 지수란 농가의 이익이 나는 정도를 뜻하는 채산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지수의 하락은 곧 농가 살림살이가 나빠졌음을 의미합니다. 농가 교역 조건 지수가 악화된 근본적인 이유는 농산물을 판매해 벌어들인 수익보다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더욱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농산물을 판매해 벌어들인 수익을 의미하는 농가 판매 가격 지수는 지난해 108.5로 1년 전보다 0.8%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영농, 생활비 등 지출을 의미하는 농가 구입 가격 지수가 2017년 대비 1.6%나 상승하면서 농가 경제를 후퇴시켰습니다. 세부적으로 농산물 판매가를 살펴보면 축산물은 전년 대비 8.2%, 청과류는 3% 하락했지만 곡물이 25.1% 오르면서 전체 판매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쌀값은 29.7%나 올랐습니다. 농가의 영농, 생활비 지출금을 살펴보니 영농 광열비는 15.1%, 종자 종묘 구입비는 7.1% 크게 늘었고 노동력에 지출하는 노무비도 5.5%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업전망 2019 발표 대회에서 올해 농가 구입 가격 지수는 지난해보다 0.5% 더 오르는 반면 농가 판매 가격 지수는 오히려 2.3%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들어 농업 생산 방식이 자본재에 의존하는 형태로 바뀜에 따라 영농자재 등 중간 투입재 비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직불제 개편이 올해 농정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직불제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농민단체 간 이견이 크기 때문입니다. 농업과 농촌에 늘어나는 일자리도 올 한 해 농정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뽑은 올해 10대 농정 이슈를 강창호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9년 10대 농정 이슈를 발표하면서 직불제 개편이 최대 현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와 농민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현행 직불금의 쌀 대농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공익형 중심으로 직불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량 확보에 초점을 맞춘 현 직불금 제도를 변화한 사회상에 발맞춰 농산물 품질과 안전성, 그리고 농촌 자연환경 보전 목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국 농민의 총연맹 등 일부 농민단체는 직불제 개편에 앞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직불제 개편안은 올 상반기 농민단체와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와 9월 정기국회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농업 농촌의 일자리 창출 및 확대도 올해 농정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꾸준히 감소해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 3분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올해도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베이비 부머의 귀농 귀촌 트렌드가 이어지고 도시나 비농업 부문의 고용 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업 부문의 일자리 유발 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높은 편인데다 먹거리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농업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농축산물 생산 단계의 안전성 강화 제도도 농정 주요 이슈로 꼽혔습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의 경우 제도의 취지와 달리 농가에서 바뀐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올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달걀 산란 일자 표시 제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양계 농가에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농가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핵화 대화 진전에 따른 남북 농업 교류 협력 준비도 올해의 농정 주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부터 남북미 관계 진전이 이뤄졌기에 향후 전개될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차별화된 농업 교류 협력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마트팜과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푸드플랜 활성화 등이 올해의 10대 농정 이슈에 선정되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구제역이 지난달 31일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이후 일주일 넘게 추가 발생 없이 소강 상태입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를 구제역 확산의 고비로 보고 차단 방역을 위해 15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4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구제역이 일주일 넘게 추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고강도 방역 태세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지난 8일 행정안전부는 구제역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15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43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구제역의 최대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가 구제역 확산 여부의 고비라고 판단해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드론, 광역방제기 등 소독 차량과 장비를 1,300여 대 투입해 방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거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미흡했던 농가에는 생석회 33톤을 추가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생석회 차단 벨트를 구축해 방역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구제역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자체장의 현장 점검과 지속적인 관심이 구제역 확산 차단의 핵심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별대책에는 기관별 단체장이 직접 주재하는 방역회의 개최, 간부진으로 점검반을 구성 운영하는 것, 거점 소독시설과 도축장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이 포함됩니다. 범농협도 구제역 확산을 막고자 힘을 모았습니다. 농협은 지난 7일 전국의 축산농장 및 축산 관련 작업장 391곳을 일제히 소독했는데 이날 투입된 방역 인력만 6,250명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농협의 이러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구제역이 소강 상태에 빠졌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차단 방역을 지속해야만 구제역 조기 종식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이게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가 농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차단 방향이 중요하고 전문가들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농가들의 협조도 주문합니다. 농가들은 자기 농장을 철저히 소독하고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방식이 연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바뀐다는 소식 얼마 전 저희 뉴스24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분기별 면세유 공급으로 농촌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면세유 연간 배정량 200리터 이하 농가는 연간 단위 배정 유지를 골자로 한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면세유의 공급 방식을 기존 연간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바꾸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 요령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기상 상황 등 변수에 따라 분기별 사용량 예측이 어렵고 추가 배정에 따른 별도의 서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농촌 현장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가 보완 대책으로 배정량이 적은 중소농가들을 위해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 겁니다. 개별 농가마다 면세 사용 시기가 다 달라가지고 이 분기 단위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정했다가 회수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면세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이 초래가 됐어요. 분기 내에 배정하고 회수하던 방식을 소량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연중 사용하는 방식으로 다시 완화시켜가지고 적용하도록 하게 된 겁니다.
농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는 앞으로 면세유 연간 배정량 200리터 이하 농가에 대해 연간 단위 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유, 휘발유, 등유 등 유종별 연간 배정량이 200리터 이하인 농가는 기존처럼 연간 총량 내에서 분기별 한도 조정 없이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유종별 연간 배정량이 200리터 초과 1만 리터 미만인 농가도 분기별 한도는 유지하되 별도의 절차 없이 다음 분기 배정량을 우선적으로 당겨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 실적이 없을 땐 다른 농민에게 추가로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올 상반기 중으로 전산 등록 농기계 현황 재조사, 면세유 배정 과정 개선 등 면세유 공급과 관련한 근본 대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빠르면서 편리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은 1인 가구가 주 소비층이라는 게 일반 상식이죠. 하지만 40, 50대 가구주와 5인 이상 가구가 1인 가구보다 가정 간편식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아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혼자서 먹는 밥, 이른바 혼밥의 대명사로 불리는 즉석밥과 즉석죽 등 가정 간편식의 주 소비층은 누구일까요?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 밥가죽 가정 간편식 시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천 가구로 구성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조사한 결과 40대 가구주의 밥가죽 간편식 구매율이 가장 높았고 5인 이상 가구에서 가장 소비가 컸습니다. 특히 2017년과 비교해 구매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가 각각 36.5%, 59.3%로 가장 높은 구매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기존에는 가구주가 비교적 젊은 1인에서 2인 가구가 간편식을 주로 구매했었지만 소비층이 대폭 넓어진 겁니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으로 간편식 소비가 쏠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40대 가구주와 5인 이상 가구가 향후 간편식 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소비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월 말 기준 밥가죽 가정 간편식의 판매액은 3,530억 원으로 2017년 대비 8.5% 증가했고 올해 판매액은 지난해보다 13.9%까지 성장한 4,019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간편 가정식의 판매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실제 2016년 1월 당시 254만 킬로그램이었지만 지난해 11월에만 614만 킬로그램으로 142%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품목별 판매의 비중을 살펴보면 흰밥 비중이 47%로 가장 높았고 볶음밥, 덮밥, 국밥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제품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명 요리사가 만든 제품이 있을 정도로 맛의 질도 높아지면서 집밥을 고수하던 소비층도 간편식을 구매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간 가정 간편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맛과 다양한 종류의 가정 간편식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정 간편식 주 소비층이 1인 가구에서 다인 가구로 확대된 점도 시장 성장의 주요 배경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밥가죽 가정 간편식이 다양한 제품군과 맛으로 40대 가구주와 다인 가구까지도 소비층이 대폭 넓어진 만큼 앞으로 소비 시장의 지속적인 판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갑작스러운 한파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바로 빙판길이나 눈길에서 미끄러지는 낙상 사고입니다. 특히 노인들의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철 빙판이나 눈길에서 넘어져 입원한 65세 이상 노인 낙상 환자가 4년 전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낙상 환자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2016년 낙상 입원 환자는 3만 2천 명으로 2012년에 2만 8천 명보다 4천 명 늘어났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낙상 사고 입원율도 급격히 높아집니다. 8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낙상 사고 입원율이 60대보다 4배나 많았습니다. 낙상으로 넘어질 경우 뇌나 척추를 다치거나 고관절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노인 골절 중 가장 심각한 형태로 단순한 엉덩 방아로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노인들의 경우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낙상 사고로 사망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한 해 83만여 명에 달하며 이는 사망사고 원인의 2위에 해당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겨울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눈이 오는 날은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꼭 나가야 한다면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건물에 승강기가 있다면 계단보다는 승강기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넘어질 수도 있으므로 매년 시력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농촌 노인들의 경우 노환기에는 근력이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육에 힘을 기르는 것이 겨울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NBS 뉴스 이현경입니다. 제주도 특산품으로 알려진 한라봉과 천혜향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거제에서도 대량 재배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맛과 진한 향으로 전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한라봉 수확 현장에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제시 동부면의 한 시설하우스입니다. 어른 주먹보다 큰 한라봉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주로 제주도에서 재배되던 아열대 과일이지만 거제에서도 1997년부터 재배되기 시작해 지금은 26농가 8.5헥타르에서 연간 17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제 한라봉은 제주도보다 긴 일조량 등 생육 조건이 좋아 당도가 더 높습니다. 한라봉과 천혜향은 제주에 비해서 약간 새콤달콤합니다. 그 맛이 아주 감칠맛을 더하게 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한라봉뿐만 아니라 거제에서는 망감류로 불리는 천혜향과 황금향 등도 함께 재배되고 있습니다. 한라봉과 천혜향의 5kg 한 상자 가격은 25,000원에서 4만 원 선. 농가마다 수억 원대의 소득을 올리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도 기술 지원과 판로 개척 등으로 거제산 망감류의 명품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질 강화 필름과 시설 개선에 노력할 것이며 한라봉과 천혜향 유통 판매를 위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납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의 대표적인 겨울 특산품이 된 한라봉. 이제는 원저 제주도 한라봉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해 포인트를 쌓고 그 포인트로 쌀을 산다면 어떨까요? 소비자들이 편리한 건 물론이고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유통에서 금융까지 농협 사업장에서 쉽게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범농협 멤버십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김인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전국의 농축협은 물론 다양한 농협 계열사에서 쓸 수 있는 범농협 통합 멤버십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협 카드의 포인트가 따로여서 불편하다. 농협은 포인트 적립하는 곳과 사용하는 곳이 많지 않아 아쉽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농협이 NH 멤버스라는 서비스를 출범한 겁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중앙회 금융지주, 경제지주 등 농협의 16개 법인과 전국 1,122개 농축협에서 구매 금액이나 잔고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받고 그 포인트를 다시 농협 사업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만들면서 포인트를 쌓고 그 포인트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쌀과 한우를 사는 셈이라 우리 농축산물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NH 멤버스 포인트를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다양합니다. 전국의 지역농축협 자재센터와 주유소는 물론이고 농협 하나로마트, 농협 모구촌, 농협 홍삼, 안성 팜랜드 등 다양한 유통사업장과 농협은행, 농협생명 등 농협금융사업장, 그리고 전국 3만여 개 NH포인트 가맹점에서 적립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휴대전화에 NH 멤버스 앱을 내려받아 회원 가입만 하면 됩니다. 기존 농협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회원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NH 멤버스 회원이 될 수 있고 하나로마트 고객센터를 통한 가입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 통합 멤버스가
그야말로 엄청난 시너지를 내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요. 사명과 목적과 정체성이 뚜렷한 곳이 농협입니다. 그래서 농협의 존재 이유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우리 5천만 국민은 이 통합 멤버십 카드를 가지고 아마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농협은 전국 12,000여 곳에 유통 금융점포 정보가 통합되면 2,500만 고객의 정보가 합쳐지면서 범농협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협은 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NH 멤버스 출범식을 열고 서비스의 개념과 이용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특히 NH 멤버스 광고 모델인 걸그룹 EXID의 한이가 참석해 앱 가입을 독려하면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모델로서 우리 NH 멤버스가 많은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쓰담쓰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납시다. 이제 NH 멤버스 앱 하나로 소비자들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농업인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농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농업인의 정책에 관한 자문과 조사 및 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농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충남 예산군과 경기 화성시 등 시군 단위 회의소는 설립돼 있지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남이 전국 최초로 출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도가 총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젝트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전남 이외 지역 시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최장 60일간 전남 지역 농어촌에서 살아보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도는 이를 위해 마을 농가 등 운영자를 오는 12일까지 시군을 통해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농한기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마을을 변화시키는 농촌 활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원시는 농한기인 2월과 3월 중 미용과 요리 반찬 가게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와 강사비 1억 원을 지원합니다. 농촌 활력 사업은 50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 경제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도내 168개 기관에서는 산불 방지 대책 본부가 운영되며 감시원 2,650명, 전문진화대 1,240명, 감시초소 581개소 등이 산불 예방과 진화에 투입됩니다. 도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는 총 439건의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약 3,000개 크기인 2,180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49%로 가장 많았고 논, 밭두렁, 쓰레기 소각이 2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